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축구가 과거에 놓쳐버린 소중한 귀화 선수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아시아의 자랑,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강팀으로 우뚝 섰는지 그 이유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구는 절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선 확실한 시스템과 꾸준한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스타를 영입한다고 해서 팀이 강해지는 건 잠깐일 뿐입니다. 결국 남는 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초창기부터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좇았고 장기적인 준비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2년 프랑스 리그 한명문 마르세유 유소년 팀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 첸제이게, 정걸급 선수가 있습니다. 첸제이게는 어머니가 중국인, 아버지가 가봉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중국 국가대표 자격이 충분했던 선수였죠. 어릴 때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시아 무대에서는 드문 체력과 기술을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축구협회는 귀화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도 없고 관심도 부족했죠. 귀화 시스템을 통한 인재 영입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첸제이게는 중국이 아닌 가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축구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셈이었습니다. 지금 첸제이게는 32살입니다. 여전히 중원에서 강력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첸제이게가 중국 대표팀에 있었다면 현재 중국 중원의 빈약함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면 대한축구협회 KFA는 절대 이런 선수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선수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면 빠르게 귀화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확고한 유소년 시스템, 철저한 스카우팅과 선수 관리, 그리고 긴 안목으로 키운 결과입니다. 반면 중국은 돈은 많지만 기본기가 없는 상황. 좋은 선수를 눈앞에 두고도 시스템 부재로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시스템과 철학의 벽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결국 준비된 나라가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마오우의 본명 마치치 선수입니다. 마치치는 2007년부터 무려 10년간 중국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이름이었죠. 그는 단순히 경기를 잘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언어 장벽을 넘었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도 매우 적극적이었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 대표팀 경력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즉, 규정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축구계는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제안도
추진도 없었습니다. 마치치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에서 7년 전에 제안이 왔다면 저는 기꺼이 중국 대표팀에서 뛰었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수가 마음을 열고 기다렸지만 정작 필요한 때 중국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예로 안병준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 출신이지만 K리그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대한민국 축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단순히 귀화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동화 과정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언어 교육, 생활 지원, 팀 적응까지 철저히 도왔습니다. 그 결과 안병준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바로 문화적 동화를 진심으로 준비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스템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뼈아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주정양 선수입니다. 영국 국적을 가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유럽 무대에서도 큰 기대를 모은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시아 예선 한 경기, 단 한 번 출전한 것 때문에 대만 대표팀 소속으로 등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주정양은 중국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단 한 경기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이름, 바로 특세이라입니다. 2016년 그의 시장 가치는 무려 5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몸값과 실력을 가진 특급 공격수였죠. 2019년 중국은 그의 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돈 문제, 내부 반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결국 특세이라는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특세이라가 중국 대표팀에 있었다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베트남전, 오만전에서 무득점으로 허탈해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결정적인 존재였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2022년 당당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개인 능력은 물론 팀 시스템과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시아 최강의 위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올라트입니다. 2015년 그는 광저우 헝다에 입단해 팀의 ACL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였습니다. 중국은 그의 귀화를 적극 추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중국 축구 행정이 5년 연속 거주 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올라트가 부상을 당했을 때 헝다는 그를 외국 클럽에 임대 보냈습니다. 이때 중국 내 거주 기록이 끊어졌습니다. 규정상 이로 인해 귀화 요건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 국적은 중국인이 되었지만 대표팀에서는 단 한 경기조차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후 가올라트는 축구를 완전히 떠나 비치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행정착오 하나로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중국 축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시스템 부재, 준비 부족,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수많은 인재를 놓쳤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신중하고 전략적인 귀화, 그리고 끈질긴 투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부심, 대한민국 축구. 아시아의 중심, 세계를 향한 자랑스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만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